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영화 산업 전반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온스크린 섹션을 통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와의 공생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OTT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영화 정책을 수립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영화업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영화 진흥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영화 산업의 최초의 가장 핵심 축인 극장 산업이 무너지면서 예. 매출이 한 전년 대비 한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현금이 돌지 않고 예. 그다음에 덩달아 투자가 되지 않고 제작 현장이 스톱되고 이러면서 영화업계 전체가 거의 이제 공멸한다는 아우성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데요. 예. 그 사회로 말하자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 영화관을 찾아서 영화를 즐기던 이제 관객들이 그럼 집에서 이제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네. 보는 그런 추세가 많이 더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렇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온스크린 이게 신설이 됐는데 이제 OTT 업체에서 제작한 그 컨텐츠가 상영이 된 거죠. 네.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서 많은 그 OTT 업체 콘텐츠물 참 다양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영화 시장에도 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할 때만 해도 이게 한국에서 과연 되겠느냐라는 그 회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서 오히려 그쪽엔 굉장한 그 기회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놓은 거죠. 극장에 가는 대신 이 집에서 TV나 뭐 PC나 핸드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보는 이른바 OTT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관 매출하고 이 OTT 매출하고 거의 이제 동격이 됐고 그 해외 리포트를 보면 2025년 무렵에는 아마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 영화 관람 습관이 이제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지 않을까,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어떤 감독이 이걸 만들었을까라고 봤더니 영화 감독 출신. 그렇습니다. 도가니 뭐 남한산성을 연출한 수상한 황동혁 감독인데 네. 이게 이렇게 드라마 제작과 영화 제작의 경계가 그러면 좀 많이 허물어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미 예. 그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영화 드라마 용어를 안 쓰고 예. 스크립, 난 스크립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영화라는 것이 사실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2시간 남짓 내외 포맷으로 정형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20세기 영화는. 지금은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4시간, 5시간짜리 시리즈물이 영화를 대체할 수 있고 영화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고 예. 이제 뭐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영화관과 동시에 뭐 OTT를 동시에 개봉한다든가 뭐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시리즈물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예. 저 생각은 이것도 영화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영화가 좀 더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넓히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이게 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제도라든지 또 정책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번에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여기에 OTT 시장까지 영화 산업의 범위를 넓혔단 말이죠. 이게 그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이 진흥 법률을 지금 기초로 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 비디오란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예. 좀 낡았어요. 비디오. 예. 이미 사멸한 매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 비디오라는 물의 정의에는 그 온라인 상영물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잠재적으로. 그래서 예. 빨리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 온라인 상영물까지 영화진흥위원회가 관장을 하면서 예.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 보고서에 긍정적으로 담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영진이의 영역이라든지 그 조직의 사이즈도 좀 커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재난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그 한국 영화가 계속 위기 하던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 위기를 딛고 이런 봉준호라든지 이런 거장도 배출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이야말로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의 경계를 허물고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 뉴커머들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원 정책을 폐해야 한다. 뭐 이런 네.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왜 이렇게 영화 콘텐츠 이쪽에 집중을 하느냐면 부산이 또 영화의 도시로 그렇습니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진이가 부산으로 이전한 것도 지금 8년째인데 아직 부산에 제대로 된 오픈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네. 부산화된 영진이 또는 어떤 부산이 영화의 도시로 제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부산 기장 쪽에 예. 그 무상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스튜디오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설계 작업을 마쳤고 거의 예. 내년 봄쯤에는 아마 그 착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완공이 되면은 일단 가장 의미 있는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영화 촬영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부대 환경들이 또 갖춰지게 될 거니까 예.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일단 또 아카데미도 부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만들어진 영화들 이 부산을 배경으로 또는 부산 출신의 인재들이 또 많이 흡수가 돼서 예.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또 다른 10년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정작 영화를 만들어내고 창작해낼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좀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독립 영화계에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영진이가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지요? 네, 독립영화에 관한 그 지원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요. 예. 특히 내년부터는 저 UK 시네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젊고 창의적인 감독들의 한 뭐 30억, 40억 규모의 예산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1년에 한 8편 정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4, 5년 후에는 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영화의 도시 부산이 전체적인 큰 틀을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예. 바로 저 상추 심듯이 씨앗 뿌리면 바로 가을에 뭐 금방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면은 4, 5년 후에는 또 의미 있는 결실이 있지 않을까. 좀 여기에는 좀 이 제목처럼 좀 대담하고 담대한 어떤 예.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예. 4, 5년은 좋게 걸린다라는 생각으로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집안을 다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